여러분들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제가 분갈이를 해놨었던 이 로라를 좀 보는데요. 로라, 제가 사막토로 분갈이를 하고 관수를 살짝 했어요. 얘가 물이 없어서 제가 물을 줬다기 보다는 그냥 분갈이 하고 나서 요 화분에다가 활착을 좀 빨리 하라고 제가 관수를 했는데, 진짜 지금 와서 보니까 이틀 됐거든요. 와, 짱짱해. 아주 그냥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제가 이제 저는 마감토를 안 할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살짝 내려앉아 있어요. 살짝 내려앉아 있고,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이 아니지, 요 녀석은 굳이 관수를 하지 않아도 지금은 이제 괜찮은, 와, 컨디션이 진짜 너무 괜찮아. 자, 요거 말고도 제가 물을 줬던 애들이 있어서 그 애들 좀 또 살펴볼게요. 케어를 해줬던 아이들 먼저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왔다, 대박이다. 자, 요거 이 몬슬로우가 완전 삐뚤삐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관수를 했거든요. 대박유. 자, 이렇게 그냥 완전 짱짱 그 자체. 완전 단단해졌어. 지금 제 하우스는, 아침 아마 우리 대표님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착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한테 일주일량을 줄 거냐, 아니면은 온도랑, 그 다음에 햇볕 직광으로 쪼이는 걸로 인해서 애들한테 화상을 입는 걸 우리가 막을 거냐,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직광이 쪼여지는 걸로 인해서 애들이 이제 화상을 입는 걸 막아야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반대적으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일조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조량이 없으면 아이들이 해를 찾아서 가느라고 웃자랄 수는 있어요. 해가 없으면 다육이들이 웃자라는 이유는 그게 생존의 반응이기 때문에 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웃자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해가 없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아이들은, 요 녀석들은 그래도 해가 들어오는 방향을 찾아서, 혹은 이쪽이면 이쪽으로, 혹은 그냥 위쪽, 이게 다 똑같다 그러면 위쪽으로 자라면서 해를 계속 찾아가려고는 할 겁니다. 자, 지금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8월은 어쩔 수가 없이 요런 부분들은 제가 좀 감수한다 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 얘뿐만 아니라 얘도 제가 요 라자가도 관수를 해줬는데 대박이야. 와, 진짜 짱짱 그 자체예요. 자, 여러분들 장마가 끝났습니다. 장마가 끝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떤 건가요? 장마 끝났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뭘 하겠다, 혹시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여름이 이제 6월부터 온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6, 7, 8, 9월 달까지 장장 4개월간 우리가 고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갈이를 아예 시즌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제 차라리 겨울부터 분갈이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11월부터 가을 분갈이부터 해가지고 봄 분갈이까지가, 그렇게가 우리가 이제 분갈이 시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분갈이는 사실은 사계절 내내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갈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두려운 것은 뭐냐면, 분갈이를 하고 나서 관수를 잘못해가지고 다육이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큰 원칙은,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준다는 거는 뿌리가 있어서 그 준 물을 화분에서 뽑아낼 수 있다는 조건이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제 이게 습관적으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화분에 물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진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식하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은 뿌리가 있을 때나 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제 거 라자가 관수하고 나서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지금 누렁잎들이 살짝 보이죠? 살짝 보이는데, 요 라자가는 초록 색깔 베리 종류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습, 그러니까 화분 안에 물을 너무 많이 빨아 당기면 또 얘네들이 너무 많이 빨아 당긴 그 물들을 어찌하지 못해서 마지막 잎장들을 약간 조금 물켜가지고 떨궈내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요 로라 어디에다 분갈이 했냐면, 제가 우리 쩡이가 왔다 가요. 제가 아는 척 안 해주니까 갑니다. 이 로라 어디다 분갈이 했냐면, 제가 사막토에다 분갈이 해놨습니다. 사막토에다 분갈이 하고 나서
자, 분갈이 방법. 휴가토 깔았고요. 젖은 사박토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로라를 안 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흙을 넣었고요. 추가로 흙을 더 넣고 싶은데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만능토로 위에다 넣어줬고요. 지금은 살짝 내려앉아서 대략 한 0.5에서 0.6cm 정도 화분에 이렇게 지금 높이가 이렇게 단차가 생겼습니다. 요런 단차에서 이제 물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관리가 수월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물이 이제 뿌리에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줬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요, 요 녀석도 제가 요 애플망고스타도 제가 사막토로 분갈이 해놨는데, 자, 요 녀석은요, 목대가 살짝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했나요? 제가 요거를 잘라놨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잘라도 얘네들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마른 잎들이 참 한참 있다가 마른 잎이 되는데, 우와, 요 애플망고스타는 지금 제가 이틀 전에 가위집을 내고 갔는데, 그 가위집 낸 애들을 다 떨궈내고 있어요.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생잎을 떼어내지 않고 제가 가위집을 내고 얘네들이 지금 애플망고스타가 포기를 했어. 그 이파리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까맣게, 원래는 이렇게 빨리 안 되거든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웬일이야. 근데 금방 며칠 만에, 이틀 만에 세상에 이 이파리들을 이렇게 새까맣게 물려가지고, 나 사박도 소개해야 되는데 언제 소개하냐. 웬일이야. 자, 심지어 여기 지금 요 애기들, 자, 이렇게, 와우. 자, 아래로 살짝 내려 처짐이 있는 것 같은 지금 애들 제가 가위집을 다 내버렸는데, 이틀 만에 가위집 낸 아이들이 가위집에 상처가 이렇게 생겨서 지금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잎들이 지금 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다 떨궈내서 요 애플망고스타도 제가 이렇게, 와, 대박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생잎을 띄워도 애들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홀라당 그냥 빨리, 자, 이렇게 이틀 만에 새까맣게 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 녀석은 좀 더 잘 키워야 돼요. 완전 그냥 살밥이 엄청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완전 그냥 살이 그냥 홀라당 빠져가지고 털 뽑아 놓은 닭처럼 저렇게 돼버렸네. 자, 여러분들 여름 분갈이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부댁은 지금 여름 분갈이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요거 사박토 제가 요거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다육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다육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 다 좀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다육이는요, 뿌리가 화분 안에 꽉 차 있으면 물을 줘도 뿌리가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과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또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과습이 뭔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화분 안에 뿌리가 없는데 물을 줘서 생기는 그냥 화분 자체, 흙에 물이 많아서 생기는 과습이 있고, 뿌리가 되게 건강한데 물을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물을 많이 빨아 당겨서 이 잎의 저장 공간을 넘어서서 물을 많이 빨아 당긴 과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과습은 이제 두 번째 과습은 뿌리가 건강하니까 마지막 잎장들을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 켜갖고 떨궈내는데, 대표적으로 라울이라든가 러블리 로즈라든가 그다음에 베리 종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떨궈내고, 다른 애들은 떨궈내기보다는 이제 이파리가 찢어지도록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잎들이 다 찢어져요. 자기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벗어나니까. 그래서 과습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과습은 화분 안에 뿌리가 없을 때 물을 많이 줘서 생기는 과습이에요. 뿌리가 없을 때 물을 많이 줘서 생기는 과습. 그래서 지금 요 용토는 기본 베이스가 피트모스예요. 자, 그러면 그런 과습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뿌리를 그대로 가져가고 그 뿌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한다면, 그렇다면 과습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가 날 때까지, 뿌리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그 뿌리의 양만큼만 물을 준다면 과습은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다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제대로 못해서 뿌리가 물을 먹을 수도 없는데 물을 많이 줘서 일어나는 그런 과습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탓을 해요? 흙 탓을 하는 거예요. 이 흙 탓, 이 다육이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뿌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확인하는 요 분갈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뿌리가 있는지 알잖아요. 물을 주는 양을 걱정을 안 하죠. 물 많이 줘도. 그런데 뿌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 자,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 애를 심었어. 그런데 얘가 여기서 뿌리가 얼마만큼 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맨 처음에 뿌리가 그래도 있을 때는 조금만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뿌리가 아예 없으면 주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뿌리가 어느 정도 났을 것 같은 보름, 한 달의 시간을 가지고 그때 물을 어느 정도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뿌리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박토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에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좋아하는 환경, 뿌리가 잘 날 수 있는 환경에 피트모스가 pH를 딱 맞춰서 뿌리가 빨리 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서 뿌리가 또 빨리 내려서 활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미생물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사박토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게 식물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감동받는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흙이 있을 수가 있을까? 뿌리 내리기에 최적화된 환경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독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농장에서나 뿌리를 빨리 내리려고 이런 피트모스, 여기 피트모스가 50%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용토들이 50%예요. 50%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농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피트모스랑 뭘 섞냐면 펄라이트를 엄청나게 섞어요. 그런데 우리는 펄라이트가 없죠. 마사도 없어요. 상토도 없습니다. 코코피트도 없어요. 자, 그래서 진짜 고가는 피트모스예요. 피트모스가 고가의 원의 그 용토예요. 피트모스랑 50%의 무기용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미생물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농장에서나 뿌리를 빨리 내리려고 피트모스를 쓰지 매니아들이 이걸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대규모 재배를 하는 재배 농장에서 이 피트모스가 진짜 나쁘고 뿌리 내림에 배수가 나쁜 흙이라면 그 넓은 그 많은 이 종자들을 다 죽일 생각이 아니라면 미쳤다고 피트모스를 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단기간에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니요. 팔리지 않았을 때는 다 살려내야 상품의 가치가 있는데, 팔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다 죽일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피트모스를 쓰나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야. 그거 정말 잘못된 이야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농장의 용토를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판매하는 농가 사장님들이 재배 농장 용토들을 되게 쓰레기 취급하면서 나쁜 흙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올 때까지 얘네들을 키워내는 흙은 재배농가 흙이잖아요. 재배농가 흙. 왜 재배농가 흙을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면서 나쁘다고 말하는지 저는 진짜 처음에는 다 받아들였어요, 저도.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게 왜 이상하다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못 키우는데 재배농가 사장님들은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출하를 해. 이 흙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흙이 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재배농가 흙이 진짜 나쁜 흙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심을 할 즈음에 제가 이 용토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농장 사장님들을 사용하는 용토는 이유가 뭐가 됐든 왜 쓰든 간에 전 진짜 존중합니다. 다만 그 용토는 정말 그 재배 시설, 그 다음에 재배자의 정확한 사용법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고, 또 경제적인 면이 충분히 거기에 고려가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용토가 우리 가정에도 맞는다, 베란다에 맞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아마추어들이 캠핑장이나 베란다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용토가 뭔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토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토는 가볍고 그 다음에 마사 없고 폴라이트 없고 상토가 없는 그런 용토로 만들어진 사박토를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님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제 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서
사박토를 검색하셔가지고요. 이 사박토 카테고리 안에 있는 영상들을 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절별로 분갈이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여름 분갈이 방법이라던가, 봄, 가을엔 또 어떻게 분갈이를 하는지, 뿌리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용토들을 활용하는지, 관수를 하는지에 관한 영상들이 정말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구매 방법은요, 여러분들 지금 자막에 계속 지금 있었는데, 한 포에는 7리터가 들어가 있고요. 7리터에 2만원의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피 단위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자, 무게 단위는 여러분들 마사를 넣거나 여기다 물을 부으면 무게가 늘어납니다. 부피는요, 펄라이트를 많이 넣으면 부피가 확 늘어납니다. 근데 저희는 펄라이트도 없고 여기에는 마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수분은 원래 피트모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분감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우리가 넣을 때 나는 그런 수분 이외에는 없어요. 그건 또 무게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뭐 무게가 좀 더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비용이 더 나가는 게 아니라서. 자, 무게는요, 피트모스를 채취하는 시기가 우기냐 건기냐에 따라서 우기였을 때는 약간의 수분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살짝 무게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3.2에서 3.4kg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포 2만원, 두 포 38,000원. 이렇게 세 포 57,000원, 네 포 5만 3천원인가? 자, 이렇게. 자, 우리가 네 포까지 계속 누적으로 할인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자, 구매해 보시고요. 참, 대용량 원팩을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더라고요. 저도 지금 대용량 원팩을 쓰고 있거든요. 대용량 원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아주 많은 용량을 하나의 포장으로 배송해 드리는 건데, 한 번에 택배비를 더 부담을 하게 되면, 택배비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45리터를 한 번에 보내드리면 무게가 그것도 상당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이제 핸들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택배비 5,000원만 추가를 하시면 45리터를 2개 포장으로 나눠서 드려요. 이 45리터가 한 팩이 얼마만큼 혜택이 크냐면, 한 팩으로 딱 받으실 때에는 이 한 포당 지금 2만원 판매하는 걸 12,000원 금액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할인 혜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8월 중순만 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가을 분갈이를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분갈이 준비하실 때에 대용량 원팩을 2팩으로 받으시되, 지금 받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받고 이렇게 2번 나눠 받으셔도 되고요. 네, 가능해요. 미리 비벼놓지 않아요. 주문하면 그때 배합을 해가지고 보내드려요. 그 다음에 내가 혼자서 다 쓰기엔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다육이 친구가 베란다 친구가 또 있어. 그러면 내가 반팩 쓰고 반팩은 베란다 친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송을 달리 요청을 하셔도 배송해 드립니다.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자, 이렇게 배송이 가능하니까 대용량 원팩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분갈이 했었던 로라도 보여드리고, 관수를 했었던 온슬로우, 그 다음에 커팅을 했었던 애플망고스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